이, 우, 아, 아, 쟁쟁, 와라, 와라, 뱅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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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시사 개보수 시간입니다.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 박지훈 변호사, 개그맨 강성범 씨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유한국당이 조국 장관 임명에 반대를 계속하면서 릴레이 삭발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단식 투쟁도 겸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평가는 뭐 양분된 것 같습니다. 예. 투쟁의 의지를 보여줬다 이런 평가도 있고, 뭐 쇼하는 거 아니냐, 총선을 앞두고 뭐 이런 평가도 있는데, 세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먼저 말씀 좀 드리면, 뭐 일단 삭발하니까 실시간 검색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김문수 전 의원이 이제 했는데, 예. 또 뭐 실시간 검색에서 1위가 된, 뭐 그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좀 대안 마련은 안 될 것 같아요. 당시만 딱 그 시점만 봤을 때는 뭐 어떤 효과는 제가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효과가 있지만,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면 계속 한 명씩 계속 삭발해야 되거든요. 계속 한 명씩 해가지고 8개월 동안 삭발을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예. 삭발해서 해결될 부분이 사실 없거든요. 그냥 하루 하고 만 듯한.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쟁을 하려 그러면은 점으로 대응할 거냐, 선으로 대응할 거냐, 면으로 대응할 거냐, 이거 완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점이라는 건 뭐냐면은 사진 찍고 아무것도 안 남는 게 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황교안 대표의 어쨌든 삭발이라는 것은 사진으로서 그 역사로서 남지만은 그 이후에 지속 투쟁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그런데 이제 단식 같은 경우에는 선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단식은 줄기차게 이어지니까 계속 압박을 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번에 단식 같은 경로로 선택 못하는 건 뭐냐면, 단식은 또 특수한 게 뭐냐면은 그 한 열흘쯤 돼야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단식 시작하고 나서는 바로 관심 갖기 어려운데, 지금 뭔가 즉각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런 걸 선택한 건데, 저는 아까 면이라고 표현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은 좀 임팩트가 있고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측면에서 야당의 전략은 지금 굉장히 공허하다라는 생각이 이런 거예요. 과거의 탄핵 국면을 보세요. 탄핵에 수많은 이제 지점들이 있었지만은, 저는 그 과정에서 가장 컸던 정치는 이재명 지사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재명 지사가 그렇게 컸던 이유는 뭐냐면은, 문재인이고 안철수고 다들 그 당시에 핵심 지도자들이 주저하고 있을 때 탄핵이라는 가치를 먼저 꺼내들었기 때문에 그게 국민들한테 각인됐다, 이런 생각 하거든요. 저는 지금 뭐 탄핵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약간 미래에 뭘 해야 될까, 행동 양식을 지침이라든지 이런 걸 만든다든지, 아니면 미래의 새로운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내놓는 모습이 있어야 그걸 보고 따라가는 국민들도 있게 돼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번에 자유한국당이, 예, 아니면 야권 전체가 뭘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은, 이 사태로 인해 가지고 상처받은 사람이 젊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입시나 아니면은 이런 사회 공정성 문제가 대두됐다고 하면은, 이제 우린 뭘 하겠습니다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었으면 참 좋을 뻔했어요. 대표적으로 이런 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국회의원 포함 우리 당대 인사들부터 먼저 전수조사를 통해 가지고 국민들한테 입시에 관한 부정이나 비리가 있는지를 밝혀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 그거 좋다. 그런 주장을 했던지라고 하면은, 그거 좋다. 굉장히 센 무기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했으니까 니네도 받아라, 민주당. 이런 식으로 뭔가 정치적인 메시지를 그렇다고 막 확 나오면 어떡하려고요? 확 나와도 그걸 쳐내는 게 정치 개혁인 것이고, 지금 시점에서 아주 국민들한테 소구력 있는 메시지인데, 그거 안 하고 머리를 다음 사람 누가 깎을래 뭐 이런 것들은, 자, 머리 깎아가지고 하는 거는 결기는 보여줄 수 있겠지만은, 국민들한테 와닿는 메시지 수준이 어디까지냐면은, 그래 니네 조국 장관 진짜 싫어하고 문재인 대통령 진짜 싫어하는 것까지는 알겠다. 예. 그 이상의, 그럼 니네가 근데 하고 싶은 건 뭔데라는 메시지는 답을 못 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한적이라는 거죠. 정치인들이 그 국민들한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의혹이 있으면 의혹을 해소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황교안 대표가 이번에 본인의 그 가발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의혹을 해소한 것 같아서, 예, 명쾌했습니다. 가발이 아니었다. 네, 예. 아니었어요. 오해했던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 황교안 대표 연관검색에 가발이 계속 오랫동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네,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황교안 대표가 가발을 쓴 적이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그거는 네, 다른 이유 때문에. 예, 다른 이유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 가발은 아니었던 걸로 하고, 아까 제가 처음에 질문 드렸던 거, 그래서. 뭐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단식을 하셔야지. 삭발은 너무 쉽잖아요. 진짜 결기를 보여주시려면 한 몇 분은 진짜 단식을. 그래도 단식하다가 네? 죽은 정치인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요. 그거는 선입견이에요. 이번에 틀을 깨보는 것도, 죄송합니다. 박지원 의원이 얘기했던 거잖아요. 예, 국회의원들이 단식하는 게 과연, 국민들에게, 아까
이준석 최고 공허함이겠습니다만 감동이나 뭔가를 남겨주겠느냐.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은 기득권이거든요. 법안을 마련할 수도 있고 그렇죠.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것 말고도 다양한 투쟁 방식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말 한마디면 다 돼요. 저는 그래도 황교안 대표가 단식했어도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단식하면 황교안 대표를 옆에 챙겨야 되는 사람들의 부담이 좀 줄어듭니다. 지금 항상 자유한국당에서 대여 투쟁할 때 문제됐던 건 뭐냐면은 그 국회를 원이라고 했을 때 원 10력, 그러니까 원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게 자꾸 동작해서 그래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정기국회 시즌이 돌아오면은 이거는 원내대표가 주도하는 그런 판이거든요. 근데 자꾸 저렇게 이제 이번에 삭발할 때도 보면은 국회의원 한 30-40명 간 것 같더라고요. 밖에서 자꾸 일을 만드는 것보다는 어디서 아까 말했듯이 그 길을 모으는 과정이에요. 단식은 한 열흘쯤 있어야 사람들이 관심 가져요. 그렇죠. 지금은 길을 모으는 과정에 좀 투자하는 게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하긴 합니다. 예. 또 이제 국회가 또 시작돼야 되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조국 장관 문제로 협조하지 않겠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등원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갖고 제가 어제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하고 인터뷰했는데 정병국 의원은 이제 그런 자유한국당을 비판하더라고요. 그건 안 된다. 국회는 하면서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야당이 조금 다른 스탠스를 보이는 것 같은데 한국당이 이렇게 그 정기국회를 뭐 전면 보이콧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까지 조국 장관을 끌어내리려고 투쟁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이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을까? 좀 애매한 부분이 지금 왜냐면은 네. 지금 자유한국당이 사실은 대통령이 뭐 생각을 바꾸지 않고 조국 장관 스스로가 내려오지 않는 이상은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없는 정도가 네. 아니고 뭐 기소는 했습니다. 네. 공소장이 뭐 최근에 공개가 됐죠. 보니까 그 부분 또 직인을 지금 찍어서 지금 됐던 거 봤을 때는 그 파일 같은 거는 좀 말도 안, 그 얘기는 또 필요도 없는 얘기가 돼버렸어요. 공소장 내용 보면 재판도 10월 18일이 첫 재판 준비기일인데 올 연말까지 계속 할 걸로 보이고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것도 아직 소환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정경심 교수 그것도 상당히 오래 걸린다면 어쨌든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어떤 그림은 안 그려집니다. 예. 조국 장관이 내려오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지금 판단해가지고 달라질 게 사실은 그게 없어 보이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조국이라는 사람을 지명했을 때는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투쟁은 뭐 야당으로서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임명이 되는 상태에서는 어쨌든 대통령이 자신의 인사권을 행사한 거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가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야당이 그러면은 뭐 서두르는 것이 야당의 능사이냐 또는 그럴 의도가 있냐면 서두를 의사가 전혀 없죠. 왜냐하면 지금 국면이라는 거는 어쨌든 수사를 받는 법무부 장관 그리고 그 법무부 장관에게 보증서 준 대통령이라는 이 구도 하에서 장기화된다 해서 야당에 나쁠 이유가 없다라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지금 조국 장관이 지금 그 법무부 장관 취임한 이후에 상당히 그 의욕적으로 여러 가지 개혁안을 발표했잖아요. 네. 근데 아무도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관심이 갈 수가 없어요. 검찰에 관심이 가지. 예. 그러니까 저는 이 상황 속에서 조국 장관도 상당히 지치는 시점이 올 거다. 본인은 나름대로 뭐 준칙 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언급을 했지만은 국민들이 한결같이 하는 목소리는 지금 저거 할 땐가?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처음에 뭐 내가 사법 개혁을 하기 위해서 검찰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꼭 내가 돼야 된다는 메시지도 갈수록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저는 앞으로 이 국면 자체 야당이 할 게 없어서가 아니라 야당은 오히려 좀 길게 끌고 나가고 싶은 생각이고요. 오히려 여당 입장을 제가 말씀드리면요. 오늘 조국 장관이 이해찬 대표를 예방했는데 이해찬 대표가 거의 뭐 표정이 거의 안 좋았잖아요. 그거의 내심 의미는 뭐냐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 요건 제가 설명하고 싶은데 조국 장관 사태를 마무리 짓는 방법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소와 동시에 결단을 내리는 것. 그 사모펀드 관련해서. 두 번째는 야당이 해임 건의안을 내줘가지고 야당의 뜻을 따르는 척 하면서 해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1심 판결을 기다리자라는 그냥 말로 선택을 뒤로 미루는 것이거든요. 근데 세 번째는 해봤다가 김경수 지사 때 꽃배기로 난리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판단을 총선 앞두고 하진 않을 거라 생각하고 야당이 어쨌든 빨리 움직이면 해임 건의안 빨리 내면 전 통과된다 보거든요. 왜냐하면 예. 무기명 투표기 때문에 여당 내에서도 이걸 장기화되지 않길 바라는 사람들이 분명히 찬성표 던질 겁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야당은 오히려 지금 해임 건의안을 서두르지 않는 겁니다. 잘 생각해보면 정경두 장관 때는 굉장히 서둘렀어요. 아니, 그러니까 야당이 급할 게 없다 해임 건의안 안 서두른다고 하는데 검찰이 수사 중에 있으니까 검찰이 수사하는 거 보고 그 해임 건의안 자기들이 권리를 행사하고 그게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 급할 게 없다고 하면은 그게 정쟁으로 흐르잖아요. 정쟁으로 가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정쟁의 의도가 있습니다. 야당은 분명히. 그러니까 제가 예. 그걸 부인하지 않는 게 뭐냐면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 그 전에 보면은 그럼 뭐 조국 장관 본인도 예를 들어 그
일본과의 사태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정치적인 면을 많이 가미했었어요. 국민을 이적자와 애국자로 나누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때 그걸 했던 것처럼 지금 총선을 다 두고 머리 계산하는 겁니다. 야당도 여당도. 근데 그게 먹히려면 조국 장관이 지금 말씀하신 건 조국 장관 기소를 염두에 둔 발언 같아요. 아니, 최소한 정경심 교수의 확정 판결 아니면 유죄 1심 판결. 근데 지금 사실 어려워요. 사모펀드 뭐 하고 뭐 제가 법학 공부를 하면서 또 방송을 많이 하잖아요. 하면서 이번만큼 설명하기 어려운, 저도 이해하기 어려운. 제가 공부가 좀 덜 돼서 그러나 근데 알고 보니까 검찰 수사가 한 2-3단계를 더 가야 되는데 지금 단계에서 야당은 프레임은 잘 짜고 나가는데 만약에 검찰에서 기소를 못 한다거나 아니면 뭐 더 이상 뭐가 안 나온다 그러면 완전 박살나는, 아니 뭐 특검 해가지고 나면 다행이지만 오히려 그게 자신들의 함정에 빠져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중요한 건 민생은 누가 챙길 거예요? 일을 하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국 장관이 청문회 때 가족의 범법행위가 밝혀지면 그만두겠습니다라고 했나요? 그것도 아닌데 이미 임명이 된 걸 가지고 계속적인 흔들기만 가서 검찰 개혁을 또 언제 할 거야? 그래서 국회는 좀 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광고 듣고 와서 계속해서 이야기해보죠.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예, 앞서서 자유한국당 이야기 해볼까요? 바른미래당 이야기 해봅시다. 손학규 대표는 어떻게? 물러나는 겁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모르면 어떻게 최고위원이 모르면 어떡합니까? 우선 제가 다시 한번 청취자분들께 저희 손학규 대표께서 하시는 무리한 언행이라는 것들에 사과드립니다. 그 최고회의 안 열어요? 저 안 간 지 오래됐어요. 어쨌든 대표가 추석까지 10% 안 되면 물러나겠다고 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답이 없습니까? 이준석이랑 하태경이 안 도와줘서 못했다라고 선언하셨는데. 그러니까 좀 도와주는 척이라도 해보죠, 그래. 근데 또 거꾸로 뭐냐면 저희가 도와주려면 또 웃긴 게 저희를 또 손학규 대표 측근들이 윤리위에 저희를 제소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안 도와줘서 10% 못한 건데 반대로 저희는 윤리위에 집어넣어놓고 뭐 이런. 윤리위에 집어넣어진 상태에서 도와주면 더 멋있잖아요. 에이, 이거 말이 안 되죠. 애초에. 아니, 지금,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당을 자유한국당에 갖다 바칠 수 없다. 자유한국당으로도 지키겠다. 뭐 이런 스탠스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하나에 꽂히시면은 좀 그걸 계속 얘기하시는데 아무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없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좀 그분이 지금 정치적으로 충분히 경륜이 있으신 분이고 본인이 어떤 이유로 확신을 하신지 모르겠지만은 확신하시면은 돌려세우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 근데 어쨌든 자유한국당에서는 바른미래당 쪽으로 러브콜을 몇 번 보낸 거잖아요. 보내긴 보내는데 예를 들어 지금 거기에 대해서 바른정당계가 호응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당장 정병국 의원님만 해도 그건 당연히 부인하고 있고 유승민 의원도 아주 강하게 부인하고 있고 굳이 따지자면 최근에 그런 움직임 조국 장관 반대하느라 부산에서 이제 하태경 의원이 주도해서 부산시당 간 연대, 야권 연대 정도 한 게 있는데 그거는 누가 봐도 그건 조국 때문이지 그거는 한국당과의 그런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이 부산에서 했던 반조국 연대 그게 전국으로 퍼지면서 말 그대로 반문재인, 반조국 이렇게 해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가 손잡는 거 아니냐 이런 추측도 있거든요. 당장 제가 서울시당에서 그럼 책임자인데 서울시당에서 저랑 이혜원 의원은 하지 말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당별로 결정하는 것이고 어떤 보수대 통합을 염두에 두고 움직인다기보다는 부산은 굉장히 지금 이제 민주당의 지지율이 낮아지고 이제 좀 야성이 강해지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된 연대지 그런 전염성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행동은 아닐 거라 봅니다. 문병호 최고는 저희하고 인터뷰할 때 합당은 불가하고 선거 때 개별적으로 연대는 가능하다 이런 얘기 했는데. 저도 합당 불가론 문병호 의원이랑 자주 소통하는데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희는 탈당하면서 나올 때 요구했던 제시 조건들 친박 청산이든지 이런 것이 된 것이 없는데 합당한다 그러면은 사실 정치는 명분 싸움인데 저희가 뭐가 되겠습니까? 참 보면 바른미래당 미래가 참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제 정병국 의원하고 얘기하는 것도 들었었는데 중대 결단을 한다는 거는 탈당을 얘기를 하는 건지 그러니까 궁금해요. 많은 젊은이들도 그렇고 제 주변도 보면 약간 보수 성향의 사람들은 난 바른미래당 좋다 했는데 왜 마음을 못 주냐 하면 저기도 되게 시끄러운 것 같은데 맞아요. 우리가 지금 굳이 마음을 줘야 되나? 이 생각하는 사람들 되게 많더라고요. 꽤 많아요. 그러니까 손학규 대표님께서 보수도 하고 진보도 하고 중도도 하시겠다고 선언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얘기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저희 주 업종이 되면서 도저히 팔아먹을 수 없는 상품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박준 변호사 보수예요?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팔리잖아, 이러면은. 이게.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전국에서 바른미래당의 지지율이 답보 상태에 있는 건 사실이니까. 네. 그러면은 정당이란 것은 뭐 선거에서 이기려고 존재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총선 이제 지금 총선 전국이고 총선이 다가왔고 그 바른미래당에서도 어쨌든 뭔가 수를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당 내부에서 나올 것 같은데. 수도권 싸움은 뭐 몇천 표 차이잖아요. 뭐 1, 2% 차이인데 네. 합치냐 안 합치냐에 따라서 까질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 뭐 그걸 염두에 두고 움직일 수 있지만은 이 국민의당 출신들 인사 같은 경우에는 확신범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3당으로 해보니까 선거 해볼만 하다는 확신범이고 바른정당계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듯이 보수의 어떤 개혁 보수의 대우가 형성되면 같이 할 수 있지만은 그게 아니라 지금 보면은 황교안 대표 체제하에 자유한국당은 친박당이 명징하거든요. 제가 굳이 이런 말씀 드릴게요. 자, 황교안 대표가 삭발했잖아요. 네. 그럼 황교안 대표보다 더 앞서가지고 삭발이나 단식한 분들이 어떤 분인지 혹시 아세요? 이현주요. 그리고 그 여성 의원 두 분. 박인수 박인수 의원님, 의원. 예. 그리고 이학재 의원님. 이학재. 예? 세 그래요? 분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바른정당에 있다 돌아가신 분들, 아니면은 그러네요. 뭐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 무소속으로 계신 분들. 그러니까 지금 아하. 자유한국당의 친박 주도 질서에서 끼기 어려운 분들 또는 거기에서 부담이 있는 분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충성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는 거예요. 뭐 이현주 의원 약간 다르지만 케이스가. 예.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지금 자유한국당 당내 분위기가 어떤지를 말해주는 거죠. 그런데 그 아까 우리가 조국 논란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 전국에서 야당이 반사 이익을 얻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국민들이 야당을 대안세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근데 이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은 게, 예.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이기 제가 지난번에 안철수 대표랑 지난 총선 때 4년 전에 봤었거든요. 네. 그때 여론조사를 보면 참 재밌는 게 여의도 연구원에서 보내주는 게 32대 33 이렇게 나와요. 저랑 안철수 대표랑. 바뀐 것처럼 나와요. 근데 무당층이 한 25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상식선에서 무당층 나한테도 오고 안철수 대표한테 갈 테니까 뭐 적당히 해볼 만하겠군요. 근데 선거 까보니까 무당층이 다 글로 갔네. 무당층이 다 그때 국민당 쪽으로 붙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언제나 무당층은 그 정권이 있을 때 야성향을 다소 띠게 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아까 우리 항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온 지지율이 자유한국당까지는 가지 않는다. 그게 맞아요. 내가 자유한국당 지지를 선언할 때까지는 이르지 못하지만은, 아니면 야권 지지를 선언하는 데 이르지 못하지만은, 반대로 정권에 대한 어쨌든 반발 심리라는 거는 존재하는 무당층이라는 거죠. 근데 지지하다가 빠졌다가 좀 조용해지면 다시 지지해야지?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 조국 장관과 일련된 사태로 이탈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가치의 충돌이 오고 있는 분들이다 이렇게 볼 것 같아요, 저는. 저는 좀 반대로 그게 사실 좀 반영이 예전 같으면 됐었거든요. 집권 여당이 좀 잘못했을 때 예컨대 뭐 지난 정부라든지.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매스컴이나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여당 비판하잖아요. 조국 장관 임명 관련해서. 그것을 고스란히 하나도 이렇게 지지율로 못 받는다는 거는 참 야당이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다 저는 생각도 많이 우리가 잘 들어요. 생각해보면 2012년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선거 중에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이제 여당이던 시절에 민주당이 선거에 돌입할 때 27% 이상의 지지율을 가지고 선거에 돌입한 케이스가 거의 없습니다. 지방선거 딱 한 번 있을 거예요. 30몇으로. 그런 것처럼 야당의 지지율은 항상 여당보다 과소평가되는 게 현실인데 무당층에는 항상 야당표가 많이 숨어 있습니다. 예. 근데 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랑 비슷하게 나경원 원내대표 오늘 얘기했네요. 네. 민주당 싫지만 한국당 더 싫다. 이런 프레임에 갇혀 있다고. 저는 근데 요즘 보면은 한국당을 싫어하는 것과 나경원 대표를 싫어하는 것이 약간 동치인 것처럼 될 정도로 나경원 대표가 공격을 다 받아내고 있는 상황인데 네. 저는 지금 뭐 홍준표 대표 같은 분들도 지금 나와가지고 나경원 대표 때리고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건 오래됐는데요, 때리는 건. 근데 이제 요즘 들으면 이제 홍준표 대표가 얄밉게 거봐라 니네 망할 줄 알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보면은. 근데 이런 것들이 참 보수가 뼈아픈 지점인 게 그 분열로 망한다라는 게 보수의 테마처럼 돼버렸어요 최근에 보면은.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총선에 돌입하기 전에 각자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무당층 관련해서는 뭐 저는 사실 나경원 원내대표 말이 맞는 것 같고 일부 확인이 안 된 부분이니까 좀 야권 그러니까 진보 성향의 무당층이라면 예컨대 중도에 있다가 뭐 야당을 찍지만 지금 갑자기 한국당을 찍을 가능성은 저는 무당층이라서 적어 보인다는 게 좀 일반적인 느낌인데 모르겠습니다. 뭐 우리 이준석 최고위원은 또 그렇게 뭐 선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무당층이
정말 야당으로 갈지 자유한국당 갈지는 잘 요거 하나만 모르겠어요. 분석해 볼게요. 그게 뭐냐면 이게 보통 무당층이 많거나 아니면 그 정치 혐오자들이 많아지는 상황이 일본 같은 곳 이제 우리가 연동형 비례대표 할지도 모르는데 권역별 비례하는 일본 같은 경우 보면 어떻게 발전했냐면요. 그래 자민당도 싫고 민주당은 뭐 이상한 정당인 것 같고 공명당도 싫고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보자는 움직임이 있었냐면 오사카 사람들은 오사카 동네당 한번 해보자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오사카 유시네라는 걸 만들었던 것이고 네. 지금은 일본 유시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당층이 결국에는 거대 정당대 실망하는 지역 정당 만드는 케이스가 있어요. 우리도 차라리. 있죠. 우리도 과거에 친노는 진짜 싫은데 뭐 새로운 게 나와가지고 안철수가 호남 어떻게 해본다 하니까 호남에서 밀어주자 해서 호남당이 하나 나왔던 게 국민의당이었고 자 그럼 이것과 다른 모델 유럽엔 보통 어떤 일이냐면요. 연동형 비례 이렇게 되면요. 가치 정당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만 밀자. 뭐 네. 녹색당 이런 거, 뭐 세금 제로당 이런 거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선거를 앞두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자유한국당이 못 받아 챙긴 무당층 지지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 틈새 정당으로 네.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 봅니다. 주세요. 예. 예, 진행하세요. 시간 없으니까. 뭐 말하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말 잘하시니까 저도 끄떡끄떡하게 되네요. 그러면 이번에 두 분한테 기회 드리겠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책임론이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거든요. 아까 홍준표 이야기했습니다만 홍준표 대표도 물러나라. 이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책임론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냥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면 실수도 했고 본인의 의욕도 있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볼 거란 말이에요. 그럼 가만히 계셔주면 좋겠는데 계속 자기의 그 허울 그거를 놔두고서 강성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체면이란 게 없나? 자기 의욕부터 해소해야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이럴 땐 조용히 계셔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 지지층을 위해서는 더 도와주는 게 예. 아닐까. 예. 저는 좀 딜레마예요. 이 조국 장관이 지금 임명된 게 나경원 원내대표의 책임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 와중에 뭐 이틀 청문회도 안 받고. 예. 그 얘기인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이게 좀 제가 생각이 짧은지 몰라도 조국 장관 임명됐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좋은 거 아닙니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자유한국당이 지금 이렇게 잘 이게 투쟁을 할 수 있는 게 나경원 원내대표의 어떤 지도력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또 그렇게 봐야 되는데 또 그 과정에서는 또 비판을 하고 이 부분이 사실 제 머릿속에 목적이 정쟁인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예. 이건 어떤 뭐 가치라든지 이거보다는 예. 정쟁을 좀 삼기 위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알겠습니다. 분쟁을 예. 하는 것 같아요. 그 바른미래당 얘기 하나만 더. 아까 뭐 합당은 없다 이런 얘기도 우리가 쭉 했었는데 오늘 하태경 의원이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합당은 없다. 예. 전혀. 예. 현 시점에서라고 했거든요. 예. 이게 앞에 현 시점에서 합당은 없다는 말은 결국은 나중 시점 가면 모른다 이 말 아닙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갑자기 뭐 자유한국당 당사에 번개가 떨어져가지고 갑자기 친박이 청산되고 뭐 이렇게 하면은 모른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인데 이게 얼마나 현실성 없는 이야기인지는 하태경 의원이 아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겠죠. 하태경 의원이 보면 동네에서 되게 공부도 잘하고 어른들은 되게 좋아하는데 되게 불친절한 동네형 같아요. 불친절한 공부 잘하는 동네. 하태경 의원 되게 내성적인 거 알아요? 그래요? 예. 그 내성적인 사람 중에 가끔가다 마이크만 잡으면 말 세지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케이스지. 하태경 의원 되게 내성적이에요. 사석에서 보면은. 재밌다. 그래요. 하태경 의원 이야기까지 하여튼 나눠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자유한국당에서는 바른미래당에 계속해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반조국 연대 하자 뭐 이런 것 같은데 어쨌든 바른미래당에서는 아직은 좀 회의적인 것 같은데. 회의적이지만 예. 궁극적으로는 저는 된다. 뭐 반조국이든 뭐든 해서 뭐 캠프 안에 정작 지금 바른미래당 내 안철수 모인다. 유승국에는 반손학규 연대하는 거나 정신 없습니다. 진짜 야당은 지금 꽃놀이 팬데 이게 이거 못 끌어오네. 전국보다 반손학규 연대 중입니다 지금. 참 알겠습니다. 정철이 없네요. 예. 오늘 생활수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